안녕하세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단 한 번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말입니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게 만들고 움직여야 할 때 멈춰 서게 하며 광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은 결코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나 자연이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뼈 속에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가르쳐진 것입니다. 훈련된 것입니다. 마치 신성한 기계에 잘못 설치된 불량 소프트웨어처럼 당신의 삶에 주입된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두려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는 약한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작게 머무는 것이 지혜라고, 움츠러드는 것이 안전이라고, 망설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물려받은 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숨을 고르고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던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싶었던 그 순간, 행동에 옮기기 바로 직전 조용한 속삭임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이자 조건하였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을 죽였던 두려움을 당신에게 물려준 목소리들의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허리케인처럼 몰아치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 작은 순간들을 통해, 침묵을 통해 살금살금 발끝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쇠사슬이 아닌 말로 묶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와 같은 당신도 모르게 믿기 시작하는 작은 문장들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현실주의는 그저 넥타이를 맨 비겁함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반쯤 살아낸 삶의 후회 속에서, 정중한 대화 속에 묻혀버린 꿈들 속에서, 프로그래밍에 도전하지 않았기에 결코 발현되지 못한 잠재력 속에서 그 피해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실패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보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무너진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에 침묵하게 된 뛰어난 지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두려움은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중력도, 날씨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없앨 수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장 노동자셨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셨으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자신만의 작은 수리점을 여는 꿈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공책에 그 가게의 모습을 그리셨죠. 마치 이미 존재하는 곳인 양 할머니께 그 가게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게를 열지 못하셨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의 의미를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업체 하나,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잃었습니다. 두려움의 속삭임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는 그 공책을 서랍 안에 보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그 공책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단 하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던 믿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꿈을 기꺼이 서랍 속에 넣어두셨던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미처 펼치지 못했던 꿈까지 함께 이뤄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연세가 지긋한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허락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당신의 방향에는 순종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오셨다면 입고 있는 줄도 잊어버린 낡은 외투처럼 그 두려움을 걸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외투를 벗어 던지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본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에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개입하기 전 당신이 원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이빙대 끝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 물은 맑고 태양은 따스하며 모험의 목소리가 그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가 웃고 부모님이 조심해 라고 소리칩니다. 소년은 망설입니다. 날아오르는 기쁨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순간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청사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년이 뛰어내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당신이 뛰어내린다면 어떨까요? 뛰어내리는 사람과 물러서는 사람의 차이는 용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한 사람은 충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두려움의 속삭임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약한 곳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현명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법칙을 드러낸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먹이로 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자주 주는지에만 신경 씁니다. 두려움을 먹이면 두려워하게 되고 힘을 먹이면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주파수이고 패턴이며 리듬입니다. 그것은 반복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죽이고 싶다면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체하십시오. 새로운 리듬, 새로운 긍정,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새로운 말들로 두려움을 익사시키십시오. 거울 속 모습이 내면의 사람과 일치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을 배웠을 뿐이며 이제 그 가르침을 거부한다.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동반한 반복은 전체 시스템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강인함을 반복하면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조용히 사슬에 묶여있던 당신의 일부에게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손주들이 서랍 속에서 당신의 꿈을 발견하는 대신 당신이 소리내어 살아낸 삶 속에서 그 꿈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려움이 속삭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십시오. 세상이 개입하기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위에서 두려움은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안을 위한 연설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더 버티게 해줄 따뜻한 격려 한 잔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긋는 선이며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용납해온 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두려움을 관리하거나 협상하거나 이성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파괴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이 선의를 가진 목소리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처하고 그것을 우회하며 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안전하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예산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처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두려움이 더 오래 머물게 할수록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들로 벽을 장식할 것입니다. 용기와 가볍게 연애할 수는 없습니다. 용기와 결혼해야 합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준비된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되어야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다리고 망설이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과거의 당신은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를 사라지게 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것은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리, 침묵, 망설임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행동이 유일한 전진의 길일 때 생각 좀 해볼게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행동하려 할 때마다, 나서려 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속삭임.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직관도 아니었습니다. 이성의 가면을 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총알이 아닌 침묵으로 가득한 전쟁터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한 번의 거대한 실패로 위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한 망설임 하나하나를 통해 그것을 잃어갑니다. 그는 결코 일어서서 나는 두려움을 선택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결을 피하고 도약을 미루고 결정을 내일로 미룹니다. 평생이 지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함은 불길 속에서가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인이 아닌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도 말하고 손이 떨릴 때도 행동하며 바람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부르는 전쟁입니다. 저 밖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서 전쟁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적은 수년간 당신을 가로막아 온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경고, 코치의 비판, 오랜 친구의 의심, 오래전 순간의 상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들을 때 당신은 그것에게 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땅을 내어주면 그것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거듭 속삭여온 진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업의 거인, 모든 위대한 지도자, 모든 발명가, 모든 건설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에게 마지막 말을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에디슨은 동료들에게 실패자라 불렸습니다. 링컨은 나라의 절반이 그를 원하지 않는 동안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대신해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두려움은 당신을 위해서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결정 전에 두려움과 상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준비되었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미 준비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힘은 완벽한 타이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움직임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 안에 그 남자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완벽하게 다듬는데 수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망설입니다.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 이것만 정리되면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새로운 위장복을 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은 죽습니다.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행에 의해서. 안전할 때, 명확할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두려움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부를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 사나이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게 정중히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때 두려움은 버틸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곳이 내가 가는 길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게 두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한 가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한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속삭일 때 더 크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지연시킬 때 사과 없이 행동하십시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의 소명입니다. 더 이상 옆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 그 목소리와
더 이상 정중한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릎 꿇고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온함과 명확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폭풍처럼 걷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전쟁을 버리고 당신의 삶이 그것이 영원히 죽는 전쟁터가 되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거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도 않고 제복을 입은 적처럼 얼굴에 대고 소리치며 자신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움은 그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성이라고 부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 것은 마음의 지휘본부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조용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두려움은 침묵, 망설임, 우유부단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잠시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게 고삐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미룰 때 당신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헌신을 피할 때 더 명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손에서 운전대를 빼앗아 조용히 운전석에 올라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해 지배당할 것입니다. 날씨, 뉴스, 시장, 평생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표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들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근원으로 가봅시다. 두려움은 어떤 거창한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로 들어옵니다. 행동 대신 망설이는 순간들,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마도라고 말하는 시간들, 아침에 미루고 피하는 전화통화, 스스로를 설득해 포기하는 위험들, 각각의 순간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균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파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이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허락한 버전의 자신으로 깨어납니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닷도 방향도 없이 폭풍에 맞아서가 아니라 선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도가 배를 움직이고 모든 바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가라앉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유부단함이 한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떠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헨리 포드와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평범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엔지니어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일 블록 V8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드는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라 한 번도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라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종류의 명확함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 안에서는 두려움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모호함을 먹고 삽니다. 아마도 속에서 증식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의 그림자 속에 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의 산소를 제거합니다. 당신은 그것의 힘을 빼앗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미룰 때마다, 나중에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아.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습니다. 그것은 메모하고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결정할 때, 빠르게 행동할 때, 사과 없이 움직일 때 당신의 마음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군. 그것이 자기 통제력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얻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공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압도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자기 암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제하여 당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자기 암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운영체제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코드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잡초든 밀이든 똑같이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초를 키우고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 망치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고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진실보다 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을 믿게 되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권위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목소리라면 두려움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된다면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반복하여 그것이 법칙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말하고 그것을 연습하며 그 주변의 현실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의 믿음에 굴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손을 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요 목표, 정체성, 힘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집중력이 강하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행동한다. 내 임무는 명확하고 내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일 때 다시 한번 하십시오. 반복이 현실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마스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침묵시킬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한 길은 편안함과 지연, 안전이라는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명확함, 용기,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두 길을 가르는 유일한 것은 결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결정은 두려움의 위대한 제거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행동과 연애만 할 뿐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다가 기회의 창문이 닫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지연은 두려움에게 열린 문입니다. 망설임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기로 한 결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결정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이상 당신의 길을 막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헨리 포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그는 후퇴할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결정은 후퇴를 제거하고 뒷문을 취소합니다. 플랜 B가 없는 결정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당신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선언으로 이길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클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마음을 정한 사람은 두려움을 따르지 않고 이끕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미뤄온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다리를 불태워야 합니까? 무모해서가 아니라 후퇴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결정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결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침묵시킬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 발걸음 아래에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당신은 힘을 말하고 긍정을 되뇌고 불타는 가슴으로 목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의 생각도 오염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금고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당신이 심은 것이 무엇이든 주변 환경에 노출된 것이 자라게 됩니다. 당신이 규율과 목적을 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매일 의심의 잡초를 떨어뜨린다면 그것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헨리 포드는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에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신성한 땅이며 모든 목소리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비평가가 아닌 건설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실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성역이었습니다. 비웃음, 냉소, 실패에 대한 농담은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이 그가 수년간 공들여 설치한 믿음 체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을 들어올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을 강화시켜줍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위장한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신적인 원을 무자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과 말하기 전에 자신과 말하십시오. 벽을 다시 쌓고 분위기를 재설정하고 문을 되찾으십시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가벼운 대화를 통해 두려움을 초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신성한 땅이다. 오직 믿음만이 이곳에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믿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마법처럼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저항 속에서 반복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근육이며 사용될 때만 성장합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됨을 연습하고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선언하며 다리가 보이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뚫을 수 없는 내면의 확신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1만 번 이상 실패했지만 각각의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반복이었고 확인이었으며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자신감은 그가 어둠 속에서 너무나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을 때 이미 답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연습된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삶이 망설임,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음보다 그 감정들을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체 없이 행동한다. 내 생각은 나에게 복종한다. 내 정체성은 확고하다. 내 미래는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그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닻입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삽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기다리고 의심하고 미루던 과거의 당신은 사라지고 믿음이 너무나 깊이 박혀 두려움조차 그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체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불확실성보다, 여론보다, 자기의심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정하면 그것은 당신 삶의 중심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다이 됩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의 삶에서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링컨은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은 지속될 것이고 노예제는 끝날 것이다. 그는 군중의 동의나 여론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목적으로 결정할 때 두려움은 배경소음이 됩니다. 당신은 표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움직이고 조화를 이루며 걷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고 있는 삶에는 두려움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명명하십시오. 그것을 쓰고 말하고 뼈에 새기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명령합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끌고 박수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타날 때 그는 그것을 즐기거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 사명, 두려움보다 더 큰 부름으로 돌아갑니다. 목적은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줍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닌 삶, 목적이 주인이 되는 삶, 고대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의심이 아무리 크고 과업이 아무리 거대해도 당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두려움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비활동성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움직임이 명확성을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발밑에서 길이 나타나게 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마비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때문에 마비된 것입니다. 움직임,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실행한다.
아이디어와 행동 사이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충동과 움직임 사이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두려움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앞지르고 압도하며 무관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두려움이 나타나면 논쟁하거나 이성적으로 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움직이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큰 유일한 소리가 당신의 미래를 향해 걷는 당신 자신의 발소리가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십시오. 행동은 두려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복을 통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은 반복입니다.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반복했을 뿐입니다. 설치된 것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진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보내는 신호에만 신경 씁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면 모든 생각과 결정을 그것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나중에 시작할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와 같은 생각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설치 프로그램이며 충분히 반복되면 당신 마음속의 법이 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을 만나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다시 반복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가지고 노는 재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그 정체성과 일치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 그 표들이 당신의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과거의 자신에게는 낯선, 두려움에게는 위험한,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대담하게 반복하며 과거의 당신이 돌아올 곳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아가십시오. 반복은 습관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듭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지울 것입니다. 당신이 수고하여 쌓아올린 믿음과 확신이 부주의한 대화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균열을 사랑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나이에 현실적이니? 와 같은 문장들은 피드백이 아니라 위장된 방해 공작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누구의 의견에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스스로의 부름에 답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것을 만들고 있으며 신성한 공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원을 감사하십시오. 누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의 연료를 더하며 당신이 되겠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의 목표를 농담거리로 삼는 사람들, 모든 꿈에서 단점만 보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십시오. 잔인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후회, 한계와 씨름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음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세계를 요새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환경, 생각, 시간, 모든 입력값을 보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은 거칠게 자라고 집중력은 깨지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숨쉴 공기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싸워서가 아니라 굶주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은 보호받고 마음은 강화되었으며 집중력은 단련되었습니다. 믿음이 왕인 곳에서 유심의 속삭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